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호주가 다른 것은 다 느린데 금요일은 유난히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휴가라서 그런가? 하여튼 오늘도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제 호주 통계청이 6월 실업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5%, 그리고 15세 이상 고용 가능 인구의 실제 고용 및 구직 활동을 나타내는 고용 참여율 Participation Rate는 66.8%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외에 팬데믹 이후로 1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인구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총 근무 시간도 역대급으로 상승해서 풀타임 근무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져서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시중에 자금을 걷어들여서 물가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자율 막 높이는 준비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또 올릴 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보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다음 달에 이자율 올릴 거라는 해석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제 실업률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거는 이제는 그 저점을 찍었다, 앞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텔스트라가 어제 더 경쟁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늘상 이렇게 말하죠, 472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한 2-3주 동안에 랜드리즈나 안셀, 웨스팩, 호주 최고, 포드 등이 인원 감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돈을 많이 쓰고 싶어서 쓰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사는데 필요한 거 아끼고 써도 이전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예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닐 텐데 뭘 어쩌라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영연방 게임을 취소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적하였듯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그 잘못은 누가 질 것인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취소로 인한 취소 비용이 엄청날 텐데 이런 혈세 낭비의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다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일단 내각에서는 영연방 게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현 부총리 자신타 알란에게 모든 책임을 덤탱이 씌울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연하고 여론에서도 자신타 알란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 노동당 내부에서도 자신타가 모든 잘못의 원인이다, 원흉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하여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왔던 다니엘조차도 이에 대해서 무슨 딱히 반론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로 봐서는 요 며칠 안에 자신타 알란은 의원직 빼고는 나머지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총리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 장관이라든가 영연방 게임 대표한다든가 다 직책 다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영연방 게임 취소 당시 뱉었던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3배 이상 뛰어 올랐다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런던에 있는 영연방 게임 대회 조직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었고, 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저께 오전에 취소를 발표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애당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DAG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내에 영연방 게임 담당 부서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주정부 예산 5월달에 있었죠. 그 발표 전에 이미 그 $5빌리언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초 운영비라고 1.3빌리언 달러가 책정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9빌리언 달러가 드는 것으로 파악됐고, 또 경기장이나 선수촌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당초 1.3빌리언에서 2배인 2.6빌리언 달러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예 초기 예산에는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넣지도 않았던 행정 비용들, 그러니까 뭐 관리하는 뭐 사무직 비용이나 교통 비용, 보안 상황 비용, 뭐 경찰한테 줄 돈까지 다 파악되면서 500밀리언 달러가 추가되어서 총 5빌리언 달러 추가 예산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5월 달에는 2배 이상 뛰어올 거라는 말에 그냥 에라 그냥 하자, 예산 배정도 안 해주고 그랬다가 이번에 3배 이상 또 들어간다니까 취소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DH나 뭐 각종 언론에서 한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밀어붙이고 있었고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발표한 거 아니냐. 근데 발표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알자마자 바로 취소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 거짓말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주정부 맡고 있는 주총리 입장에서 가장 키나 한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계는 물론이고 외교 분야건 무역 분야건 뭐건 간에 이번 취소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경기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실망감은 그렇다 치고라도 앞으로 뭐 빅토리아주나 멜번, 뭐 더 나가서 호주에서 치르고 싶어하는 국제적 이벤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는 뭐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총 책임이 분명한 다니엘은 예전에 팬데믹 관리 실패로 했을 때 그 부하 장관, 그 보건부 장관 하나 자르는 걸로 답을 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하의 부하 하나 자신이 달란 부총리 자르고서 자기 자리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직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빅토리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13명인데 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고도 아직 많지만 그 중에 12명, 113명 중에 12명은 안전벨트를 사고 당시에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공식 조사가 마무리 안 돼서 그렇지 몇몇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게 안전벨트 미착용이었으니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설치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 딱 4대가 4월, 5월 60일 동안 시범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찍은 불법 적발권 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이 뭐 이건 운전사 그리고 이제 차에 타고 있는 승객까지 포함해서 4,290명, 그리고 운전 중에 휴대폰 전화 사용한 사람이 2,870명이었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사진에 찍히면 그냥 벌금 내고 벌점도 먹어야 합니다. 벌금은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경우는 385불, 휴대폰 사용 같은 경우는 577불, 벌점은 각각 4점입니다. 아직도 안전벨트 착용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뭐 만약에 아직도 안전벨트 착용 안 하고 차에 올라탄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그냥 답이 없다. 그 미개인으로 인정한다. 카타르 에어가 호주 노선 확대하려고 했는데 호주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에어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등 호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증편을 할 테니 승인 좀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연방정부 교통부가 이를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카타르 에어 CEO가 같은 얼라이언스죠, 퀀타스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퀀타스가 고객들 편의보다는 투자자나 뭐 관계자들 위해서 증편을 고의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비난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손실을 크게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손실을 보전해보겠다라는 수작이다. 이거는 고스란히 손님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뭐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증편을 통해서 물론 자기들도 득을 볼 테지만 그로 인해서 호주 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상승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주 교통부는 카타르 에어의 증편 허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뭐 거부했다는 건 확인을 했다는데 왜 거부했냐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답을 안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봐서는 그냥
칸타스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주 항공 노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뭐 아니라서 큰 관심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유럽 휴가 계획한다든가 하면 좀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